제24화 골륜파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4화 골륜파 금곡사관. 현재 어린 유성문은 나이에 걸맞지 않게 위기와 위험 앞에 골륜파 영공관의 모든 관문을 극복해 나갔다. 하지만 성문은 상당한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었으니 다른 제자들에게는 생명을 온전히 보전해 주어서 탈락하더라도 그 생명과 무인으로서 생명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의 상처는 입지 않았다. 오직 내상을 제외하고 약간의 외상이 전부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성문의 경우는 달랐다. 곤 도관관주와 영보관관주 허웅의 약속으로 성문의 생명을 취하려는 다른 안배가 있었다. 가령 종전 상관문인 흑무관을 지날 때도 다른 제자에게는 사정을 봐주며 검은색 뱀들이 모두 독을 품지 않거나 어금니에 독을 제거하고 투입되었다면 처음 성문에게 달려든 뱀은 기존과 같았지만 회랑 중간을 지나며 그에게 달려든 뱀들은 극심한 극독을 가진 독사들이었다. 주로 살모사가 성문을 물어뜯으려고 달려들었는데 이들 살모사는 수일 굶주려 있는 것인지 매우 사납게 덤벼들었다. 하지만 성문의 어른 팔뚝만 한소검은 기계처럼 움직였고 그의 내가 진력은 무궁무진하게 샘솟았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움직임에 더욱 큰 기세를 떨쳤으니 이제 성문은 삼관을 지나 거대한 철문을 밀고 들어갔는데 매우 신비한 기음이 울리고 있었다. 이 기음은 성문의 귀를 극심하게 자극하였다. 한편 골륜파 영공상관, 흑무관, 진영 도인과 유성문이 이곳을 지나간 지 이미 한 시즌의 시간이 지났고 이미 이곳을 지난 도인은 7명이 지났다. 이때 처벅 이곳 흑무관은 성인의 발목까지 여전히 짙은 흑무가 자욱하게 흐르고 있었는데 처벅 어두운 신형이 회랑을 천천히 걷고 있었다. 그는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걷고 있었는데 비록 어두운 곳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희미하게 보였으며 그는 미소를 지으며 홀로 걷고 있었다. 도대체가 긴장하며 천천히 움직여도 이곳 골륜파 영공관은 매우 위험한 곳이며 정말 긴장할 수밖에 없는 곳이 아닌가. 이 자가 도대체 누구이건데. 이런 요식행위를 왜 해야 하나. 다른 녀석들은 기관을 통과하며 떨어지는 수고를 겪고 불쌍한 것들. 그러니까 대제자의 후보자는 이미 정해진 것이니 그렇게들 용쓰지 말라고. 왕우장상의 씨가 어디 있냐고? 어디 있긴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왕우장상의 씨가 아니냐. 상한 태수가 바로 우리 아버님이니 나의 사부 영보관 관주 허웅 도인이 나를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니냐. 사부는 매년 어마어마한 후원금을 받고 계시니 서로 편의를 봐주는 관계, 바로 우리 중원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참 관계라는 것이지. 지금 걷고 있는 녀석이 바로 영보관 관주 허웅 도인의 애제자요. 이번 골륜대회에 참여한 영현 도인이었다. 이 영현 도인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가? 그의 사가가 장안의 태수 집안이란 말인가? 역시 영보관은 골륜파의 두 부류 중에 세속에 더욱 가까이에서 적극적으로 골륜파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선두의 선도관이었다. 그렇다면 영보관의 허웅은 장안의 유력한 인물인 태수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인물이 확실한 것이다. 아무튼 지금 영보관 관주의 제자는 세속에서도 매우 유력한 인물이라는 것이다. 그가 지금 대제자 후보자를 가리는 대회에 참가하고 있었다. 이런 자가 지금 콧노래를 부르며 상관의 회랑을 유유자적 걷고 있었다. 뭐라? 저기 서 있는 자가 누구인가? 처벅. 영보관 허웅 도인의 제자인 청년 도인 영현은 검은 신형이 보이는 회랑 끝으로 빠른 걸음을 하며 걸었다. 이런 영보관의 영현이 곤 관주님을 뵙습니다.
영현은 허리를 곳곳이 하고 포관하였다. 흥! 건방진 녀석! 아버지가 장한 태수라 그런지 위아래가 아주 불편한 녀석이야. 다 문파의 강호 무림의 존장을 만나도 이렇게 뻣뻣하면 곤란한 녀석일세. 곤관주, 인성도인은 얼굴이 무표정하였다. 뭐야? 곤관주는 나를 왜 이렇게 보는 것이지? 겉은 멀쩡하게 생긴 녀석이 예의는 출장 나갔군. 뭐 나야 녀석이 이 기관을 순순히 통과하게 도와주기만 하면 되지. 녀석의 인성까지 내가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않은가. 후, 어찌 곤륜에 이런 멀쓸 아이가 들어왔나. 곤관주, 인성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곤관주님은 왜 이곳에 나와 계십니까? 이제야 오는가? 네, 이 곤륜파의 영궁관을 천천히 구경하며 오느라 말입니다. 이 곤륜파의 연공관이 아이들 놀이터인가? 어찌 녀석의 태도가 이렇단 말인가? 곤 도관의 인성도인은 조금 황당한 표정을 지었다. 아, 관주께서는 그리 못마땅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저 이곳을 지금 외에는 다시 들어올 수 없어서. 그래. 나는 쓸데없는 생각을 할 필요는 없지. 하지만 말이야. 지금 선두에 있는 녀석이 육관에 들어가고 있네. 자네는 고작 상관이면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말고 관문을 통과하는 것이 좋겠어. 이미 이곳에 들어온 지 이틀이나 지났거든. 오, 벌써 그렇게 되었나요? 하긴 좀 졸리긴 하네요. 인성도관은 아무 표정이 없었다. 이미 앞에 보이는 영보관의 제자 영현에 대한 기대는 모두 버린 것 같았다. 긴 이야기는 필요가 없네. 난 자네 사부와 약속한 바를 진행하고 있네. 그래서 지금까지 자네에게 기관이 작동하지 않았을 것이네. 하지만 마지막 연공관은 그냥 통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네. 네? 내 사부께서는 내게 그런 말씀을 하신 일이 없는데. 6개의 기관은 곤 도관의 문화가 관리해서 작동하는 것이 맞네. 하지만 마지막 관문은 손수 지혜를 짜내어 통과하는 기관일세. 관주님,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후후후후. 하지만 자네는 해답을 알고 마지막 관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게. 흐흐흐흐. 그렇지요. 곤 관주께서 저를 놀리셨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하였다. 하지만 곤관주는 기관의 관리 업무로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무거운 입을 열었다. 내가 시간이 좀 없네. 그러니 짧게 이야기하지. 네. 자네는 3기관에서부터 5기관까지는 속히 움직이게, 그리고 6기관에서는 잠시 대기하게. 다른 기관문은 내가 활짝 열어놓겠네. 지금 5기관과 6기관에 각각 후보도인 하나씩 있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5기관에 도전하는 도인과 6기관에 도전하는 도인은 누구입니까? 나머지는 모두 탈락한 것입니까? 맞아. 모든 도인은 모두 탈락했네. 오직 두 녀석만 남았지. 하나는 현기 도관의 진영 도인이네. 녀석은 바로 현장문인 선악의 제자이네. 그리고 금곡의 제자가 5기관에 도전하고 있네. 하지만 자네는 두 사람을 생각할 필요는 없네. 아, 알겠습니다. 어차피 이곳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는 자는 바로 제가 될 것이니 말입니다. 후후후후. 하지만 마지막 기관의 비밀을 모르면 이곳에서 영원히 갇히게 되네. 이곳 기관에 갇히게 된단 말입니까? 그렇지. 하지만 이곳 기관에 갇힌 인물은 지금까지 단 한 인물도 없었네. 우리 12도관의 관주들의 이해관계로 마지막 기관은 모두가 답을 알고 들어갔지. 6기관을 마치고 나온 친구는 나나 나의 전대 관주님을 뵙고 7기관을 통해 밖으로 나갔으니 말이야. 아, 그것이었군요. 자네, 귀를 좀 대게. 이곳을 보고 있는 내 제자들이 있으니 말이야. 비밀은 비밀이지. 아, 알겠습니다. 영현 도인은 간사한 미소를 짓고 자기 귀를 인성 도인의 입에 가까이 대었다.
그리고 그는 한동안 인성의 말을 들었으며 그는 간혹 미묘한 표정에서 키득키득 웃었다. 이들의 모의는 점점 그 끝으로 다가가고 있었으며 곤륜산맥 문인봉에 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문인봉 꼭대기에는 유명한 바위가 있었으니 태초에 원시천종께서 잠시 새 속에 내려와 쉬시고 다시 무릉도원에 드셨다는 설화가 있는데 당시 앉아서 쉬었다는 바위가 바로 헐바위였다. 곤륜파 도인들이 도와 무공에 큰 심득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이것이 신과 조우할 수 있는 장소라 여기며 이곳을 매우 큰 성기와 성기가 머무는 장소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 문인봉 만절락 헐바위까지 오르려면 이곳이 매우 험악한 봉우리로 목숨을 걸고 올라야 하며 일반인은 감히 이곳까지 오르려는 엄두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런데 도대체 이곳을 홀로 오르는 자가 있다니. 그는 구부 능선까지 올랐으며 잠시 후에 마지막 도약으로 튀어올랐는데 그의 도약이 돌부리를 잡고 오르는 모습에서 지고한 벽호공을 펼칠 수 있는 무인으로 보였으나 우하, 다 올랐구나. 허허, 정오부터 올랐지만 늦은 오후로 잠시 후면 해가 기울겠구나. 허허. 혼잣말하는 인물은 머리에 영웅건을 한 도인의 모습이었고 그의 하얀 수염으로 그는 매우 지고한 나이를 먹은 것 같았다. 이곳 문인봉 만절락은 봉 아래로 구름이 지날 정도로 매우 높은 봉우리였으며 이 높은 봉우리에 미풍이 불어와 그의 영웅건과 기나긴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렸다. 우리 성문이에게 줄 실체보강의 빛의 정체가 무엇일까? 아, 지금 이곳 문인봉에 오른 도인은 바로 곤륜파 12도관 중 금곡사관의 관주인 적하 도인이 아닌가? 그는 오늘 오전에 자운봉을 내려와 정오부터 이곳 문인봉을 오르기 시작하여 노을이 지는 늦은 오후에 비로소 이곳까지 오르게 되었다. 적하 도인은 영보관의 관주 허웅의 말에 반신반의하였지만 그래도 이곳 문인봉은 깊은 연기가 깃든 곳으로 혹시나 해서 이곳으로 올랐고 오다가 걸릴 조그마한 가능성에 도전했다. 원시천존의 가오가 우리 금곡에 있다면 이곳에서 실체보강의 정체를 알게 되고 또한 얻을 수도 있을 것인데. 그가 올랐던 곳은 남측 방향이었지만 그는 그리 넓지 않은 정상을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곳저곳 아랫부분을 살피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군. 적하 도인은 일각의 시간을 들여 주변을 살폈다. 허허, 영보관의 제자가 헐바위에 앉아서 운기행공을 하였다고 하니. 처벅. 적하 도인은 자신이 올랐던 방향과 반대 방향 끝에 북쪽에 한 사람이 오를 수 있는 바위가 있었는데 이 바위가 바로 헐바위로 걸어갔다. 그리고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헐바위로 기어 올라가 앉았는데 역시 이 바위에서 한 치만 벗어나면 바로 만길 낭떠러지인 문인봉 만절락이 아닌가. 그곳 아래는 구름이 지나는 것이 보였으며 조금 아찔하군. 적하 도인은 혼잣말하고 가부좌한 후에 눈을 감았다. 잠시, 아주 잠시였다. 적하 도인은 눈을 번쩍 떴고 저것이 뭔가? 적하 도인의 눈에는 만절락 아래에 정말 신비로운 빛이 들어왔는데 신기하게도 문인봉의 북측 벼랑은 넝쿨이 자라고 있었으며 이 넝쿨은 성인이 잡고 내려간다고 해도 이 넝쿨은 튼튼하여 끊어지지 않을 정도로 보였다. 적하 도인은 자신이 발견한 신비의 빛으로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바위 아래 넝쿨을 잡아서 내려가려고 발을 내디뎠다. 미끌. 적하 도인의 발이 넝쿨에 닿으면 미끄러지며 잘못했으면 절벽 아래로 떨어질 뻔하였다. 이크, 큰일 날 뻔하였구나. 호유. 적하 도인의 이마에는 어느 틈에 땀이 맺혀 있었으며 아무튼 원시천존의 가오로 나는 신비한 빛을 보았으니 아무래도 영보관 제자의 말은 진실인 것 같구나. 그가 실체보강이라고 하였지만 저 빛은 실체보강은 아니군. 좋아. 우리 성문이에게
원시 전존의 유전이 전달될 수 있다면 무엇인들 못하겠냐? 적하 도인은 홀로 혼잣말하였으며 정말 험한 절벽을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덩굴을 잡고 내려가기 시작하였고, 이때 신비로운 회색 신형이 문인봉 정상에 나타났다. 그는 잠시 적하도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다시 신비스럽게 사라졌으니 도대체 이 회색 신형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무튼 그가 한참 동안 적하도인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신비롭게 사라졌으니 이는 무엇의 전조란 말인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